수박들이 하나 둘 수면 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역대급 사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강훈식의 명패를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민주당 소속인 강훈식.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남에서 더 좋은 미래 대표라는 명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는 강훈식이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 내 권력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탈당하여 새로운 당을 만들 능력과 지지율도 없어 민주당에서 연명하지만 더 좋은 미래 대표. 네, 대단합니다. 안 그래도 최근 더 좋은 미래 모임 의원들이 베트남에서 워크숍을 간 것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니. 베트남에서 4시간 토론한 게 말도 안 되는 행패를 보이기 위해서인가요? 그런데 이 회의에서 강훈식은 단결해서 이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쇄신해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즉, 자신들은 이재명 사퇴론과 멀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번 체포동의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박이 왜 수박입니까? 겉으로는 민주당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강훈식은 그 속을 명패로 보여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겉은 민주당이지만 속은 더 좋은 미래 대표다 라는 느낌으로요. 참으로 비겁합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눈치도 없이 저런 모습을 보이면 수박들은 끝입니다. 특히 중도층도 이러한 모습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박시영 대표가 지난 KBS 여론조사의 중도층 인식을 살펴보자며 KBS 조사에서 보수층은 344명, 진보층은 246명, 중도층은 340명이 표집됐다. 보수층이 진보층에 비해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KBS 조사도 보수층이 크게 과표집돼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관련 질문이 3개 포함돼 있고 국정기대감, 공정가치 실현 정도 등 국정운영 관련 질문이 다수 포함돼 진보층의 응답 과정에서 중도 이탈률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때문에 전체 응답값보다는 중도층의 인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민심의 바로미터일 것으로 판단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도층의 응답만 체크해서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여론의 진짜 향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 대표는 첫째, 윤 대통령 및 여당에 대한 평가는 매우 비판적이고 공정 가치가 훼손돼 있고 향후 바뀔 것이라는 국정 기대감 역시 낮게 형성돼 있다. 대통령이 당무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점도 부담 요소다고 말씀하시며, 둘째, 이재명 대표 관련 사안에 있어서는 팽팽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이재명 대표를 과잉 수사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장기간 지속되는 수사 피로감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도층의 이런 인식은 특별한 모멘텀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지속될 듯 싶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셋째, 차기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혼낼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당파들도 중도층의 인식도 대동소이하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민심은 민주당에게 나쁘지 않고 총선 상황도 유리하다고 봐야 한다. 다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체포동의안 추가 발부에서의 당 내부 균열이 얼마나 발생할지가 가장 큰 변수이고, 정치 효능감을 보여주지 못한 지지층의 실망을 무엇을 통해 달랠 수 있느냐가 또 다른 변수라고 본다. 투표율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쌍특검 관철이 중요하고 수권 정당을 향한 민주당의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120만 당원들을 믿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민심은 이렇게 윤석열을 심판할 기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박들입니다. 김종민은 유무죄는 상관없다며 망언하고 윤영찬의 SNS 글은 언론이 보도하며 민주당을 당나라군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수박들을 쳐낼 기회. 민주당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수박으로 꽉 찬 180석은 무의미합니다.